두 학생 다 이제 이화여고 수학을 정복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에는 진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계산만 하고 나온다는 느낌. 나는 시중에 나온 유명한 문제집 거의 다 풀었거든요. 이렇게밖에 못 내겠구나 이런 느낌이 통달될 때까지 재수를 성공하냐 실패하냐도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까지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풀릴지 처음에 다 보이는 수준.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 또 25학년도 졸업생 첫 영상 촬영입니다. 수학 고수들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졸업하게 된 임다혜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입학 예정입니다. 이채연이라고 하고요. 카이스트 입학 예정입니다. 일단 두 학생의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다혜 학생은 전 과목 내신이 일단 1.63, 수학이 1.38, 이채원 학생은 전 과목이 1.97, 수학은 1.09. 그래서 두 학생 다 이제 이화여고 수학을 정복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화여고 내신 수학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본인만의 팁이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네, 확실히 2학년 생활을 하면서 유독 느꼈던 건데, 교과서랑 부교재를 진짜 거의 통달하듯이 해야 한다는 게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 부교재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을 진짜 6, 7번 풀고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냥 첫 문장만 보고도 이게 어떤 문제이고 어떤 풀이로 진행이 되는지 아예 바로 생각날 정도로 수능 특강을 진짜 열심히 했어가지고 시험 시간에는 진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계산만 하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되게끔 부교재를 진짜 열심히 봤었어요. 엊그제 서울대학교 입학한 수학 내신이 진짜 우수한 다른 친구랑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교재 열심히 푸는 게 이화여고 내신의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재나 교과서를 정말 거의 외우다시피 열심히 푸는 걸 추천드리고, 물론 시험에는 그 부교재 변형 문제가 아닌 고난이도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팁으로는 부교재를 열심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험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아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트레이닝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되게 인상적인 멘트가,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계산만 하고 나온다, 이 멘트가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한 4주 정도 하잖아요. 처음 2주 동안은 시중에 나온 유명한 문제집 거의 다 풀었거든요. 실제로 풀었던 거는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랑 마플 시너지 그리고 블랙라벨,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1분까지 풀었었는데, 그거를 한 2번 정도 풀고 나면 이 단원에서 이렇게밖에 못 내겠구나 하는 유형도 많이 보이고, 풀 때마다 겹치는 사고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사고 과정을 조금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피지컬을 늘린다기보다는 좀 유형을 암기해가지고 내신을 잘 본 타입이어서 유형이랑 사고 과정 그 자체를 그냥 암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쉽게 얘기할수록 고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언이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밖에 못 되겠구나.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못 내겠구나 이런 느낌이 통달될 때까지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줬고, 또 겹치는 사고 과정이 있다, 이것도 좀 나한테 인상적인 문구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이건 약간 내신을 위한 트레이닝의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게 수능까지도 가는 거잖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학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나 줄 얘기가 또 있을까? 수학은 진짜 소위 말해서 양치기 문제를 중학교 때 선행했던 거 포함해서 정말 많이 풀었고요. 한 문제를 풀어도 보통 고난이도 문제는 한 가지 루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풀이 과정,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질문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 다른 사고 방식들을 다 익히려고 해서 문제를 접했을 때 한 가지 풀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피지컬을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내신 준비했을 때 유형이랑 사고 과정을 암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능
준비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3학년 여름방학부터 딱 이제 수능 공부만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내신 때 가졌던 습관을 버리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문제를 풀었을 때 사고 과정을 암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수능 한 달, 2달 전에 깨달았던 건데 문제 자체에 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수능 문제를 접했을 때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요구하는 행동이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려고 한 달 전부터 연습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실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능 거의 한두 달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인데 재수를 성공하냐 실패하냐도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재수를 하면 공부를 하다가 아 수능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깨닫는 시점이 만약에 수능과 너무 가까우면 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삼수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재수 성공의 어떤 요인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좀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수학 선행일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정답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본인들의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었고 특히 입학할 때 그리고 재학 중일 때는 어느 정도 속도로 했으며 그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었는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딱 현행 정도까지만 나갔었는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좀 선행을 시작하긴 했어요. 그 수학 상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원투 과목까지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 기하, 확통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세 개도 기본적인 개념까지는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를 공부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수학 원투를 선행하는 거에 대한 큰 메리트는 느끼지 못했달까?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막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원투를 해도 늦진 않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 깊이감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늦게까지 선행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까지도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행이 그렇게 딱히 중요한 영향이 끼친 것 같진 않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관점인 건데 대신에 그거를 너무 급박하게 하지 않더라도 현행을 접하면서 거기서의 수학적 사고를 좀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수학 상하까지는 좀 먹혔던 것 같은데 네, 먹혔어요. 수학 원투에서는 그런 느낌이 약했다는 거잖아. 네. 그게 왜 그런 거 같아? 사실 수능 볼 때 포함되는 범위이기도 하고 사실 상하는 1학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치. 문제의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3들이 푸는 레벨을 풀면 그 문제에서 얻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습득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수학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왜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가 처음 기초 작업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원이 보였으면 지름을 그어본다 이런 것들의 진짜 기초적인 그런 능력들이 중학교 수학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서 중학교 수학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선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강요한 답변 아니고 본인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고1 그러니까 25학년도 1학년들 입장에서는 과목명이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학 원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대수와 미적분 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게 결국에 이제 수학 상하까지는 조금 더 먹혔던 이유가 수학 상하는 수능의 직접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들의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되나? 또 어쨌든 평가원이 수학 상하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수학 원투부터는 그러니까 대수 미적원이 되겠지. 수학 원투부터는 평가원 기출 문제도 많고 되게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이제 폭넓게 기출 문제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저는 중학교 때 선행을 진짜 2학년 과정까지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고이 과정.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꼈어요. 태연이가 아까 내신 준비하면서 풀었다던 문제집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예 거의 다 풀어놓은 상태여서 그렇게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까지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풀릴지 처음에 다 보이는 수준 정도로 중학교 선행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저는 그러한 점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을 준비하는 데까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미적분은 개념을 한 번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 번 이 정도로 해놔가지고 딱 미적분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행을 할 거면 진짜 아예 제가 했던 것처럼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여러 번 풀어서 익히든지 얕게만 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부담감을 느껴서 얕게 하는 거는 그다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채연이가 추천했던 방법대로 직전에 깊이감 있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선행을 이 정도로 했고 그 매 학기별로 전에 방학이 있으니까 그 방학 때 그 학기의 과정을 진짜 마스터한다는 느낌으로 수학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면 다음 1학기 거를 거의 깊이 있게 마스터한다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수능 수학이나 내신 수학이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라고 해도 되나? 아, 네네. 이제 제 댓글 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학 공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따가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이고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안녕.